시작할까요? 자, 저희가 앞에 조금 인사관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여가지고요. 후다닥 설명할게요. 총 9회고요. 저희는 실전 연습 문제집으로 할 거고요. 이 연습 문제집이다 라고 하는 거를 미리 다 끝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5회차 강의 때까지는 5회차 강의 아니네요. 죄송해요. 4회차 강의 때까지는 이 연습 문제집 진도 열심히 나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열심히 연습 문제집 정리부터 우선적으로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부 다 외우는 걸로 됐죠? 그래서 밑줄 정리 다 하고 그다음 암기까지 다 하고 이거 연습 문제집 다 끝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는 최종적인 교재를 가져갈 것인가 이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죠? 왜? 5월 첫째 주에 5월 첫째 주. 그지? 그럼 이제 6, 7, 8 이렇게 이제 6, 7까지 봐야죠. 2개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뭘 돌릴 건지 이때 정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뭐예요? 다시 한번 회독하면서 서브노트로 돌렸을 때 그리고 연습 문제집에 있는 퍼즐들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칠 때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후반부에 또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이 커리큘럼대로 일단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집 열심히 밑줄 치고 암기하고 이렇게 복습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복습을 할 때는 이제 뭐까지 병행한다? 여러분 서브노트나 아니면 수험서까지 병행을 하셔라. 그래서 이거 병행하시면서 자, 이 연습 문제집에 없는 것들을 여기서 조금 더 뭐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통해 가지고 전체 목차라도 반드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전체 흐름상에서 쟁점별로 탁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복습을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한 달은 이제 이거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똑같이 외워. 됐죠? 외우라는 말 제가 잘 안 하는데, 그쵸? 연습 문제집은 그냥 무조건 다 외우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해서 인사랑 동일하게 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서, 자, 4월 26일 있죠? 4월 26일이다라고 하는 이날, 제가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 영상으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사전에 있던 뭔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미리 공지를 못했어요. 지금 강의 계획서로.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으로 미리 다 찍어서 이게 뭐 다시 그 보강으로 미뤄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정은 다 6월 중순에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기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방학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더 딜레이 되지 않게 여러분 조금 더 혼자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늘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시간표 나와 있는 걸 요거 잘 이제 이용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중간에 5회차 강의 때부터 이제 어때요? 순서가 바뀝니다. 모의고사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평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시간이나 이런 거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앞에는 50점짜리인데 연습 문제집 복습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보통 연습 문제집에 있는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암기했는지 자체를 확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후부터는 이제 예습형 응용형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응용 문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거 똑같이 안 냅니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문제에 맞춰서 더 써야 되는 이런 스타일로 연습을 할 거라서 지금 잘 따라오면 2회독이에요. 됐죠? 잘 따라오면 지금 2회독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조금 올해부터 다 바뀌었으니까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좀 철저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플래너 하나 나갔으니까 플래너 중심으로 해서 잘 진도 조절을 해라.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집 복습을 하는데 여기까지 복습해라 라고 돼 있는데 뭐 강의 진도 맞춰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온리 연습 문제집 아닙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서브노트로 전체 다 보는데 전체를 보되 수준의 차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예생들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딥하게 세부 내용들까지 다 서브노트로 전체를 보고 만약에 난 동차생이고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서브노트나 수험서로 전체 목차 수준으로까지라도 좀 커버를 치고 와야 된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스스로 느낀 바나 아니면 피드백 받은 것들을 자꾸 뭐해? 적어놓고 다음번 모의고사에 이거 반드시 뭐한다? 반영하는 거. 이거 계속 습관화 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붙여놓고 이거 앞에 뭐 책상에 딱 붙여놓고 맞춰가지고 딱딱딱 조절을 좀 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부터 뭐도 가능하다 이거 암기하는데 내가 이 암기를 하는 거를 봐줄 대상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통화 스터디 통스 구해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터디 같은 거 다 말씀드려요. 지금 이 연습 문제집 끝날 때까지는 통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집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통스 안 하고 뭐 딴 스터디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료 공유나 그지? 아니면은 뭐
각자 다 다른 강사 듣는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풀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목차를 잡으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5분이나 10분 정도?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떤 문제에 맞춰서든 내가 다 이용해서 답안 구성할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용으로 그런 스터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터디를 지금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스터디 하시면 불안감만 조장돼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자료의 편집 양식이나 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인단 말이지. 그럼 그때부터 어떡하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 저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면 고시 공부가 안 돼요. 고시 공부는 하나를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 문제집부터 통수통해가지고 철저하게 싹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강좌 듣는 사람들하고 모의고사 문제 공유하는 스터디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내가 실력이 난 좀 탄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멘탈만 나가요. 알겠죠? 제가 아주 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조금 유념을 하십시오. 됐죠?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잘 따라오십시오. 그치? 이렇게 해서 인사, 경조 다 같은 전략입니다. 이기는. 됐죠? 끝!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미친 듯이 나가야 됩니다. 자, 가보시면 일단 처음 저희가 5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조직연구 기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론의 정리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인간관계론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버나드의 통합이론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영조직론은 아주 옛날에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론 문제가 나왔었죠. 1기 때 저희가 1회차 모의고사로 풀었던 것 같고요. 자, 버나드의 통합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요 자체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기출, 미기출 합쳐놓은 문제라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론부터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지금 문제 자체가 어떤 이론이 나왔어. 근데 이 이론의 문제점 때문에 다음 이론이 이걸 보완했어.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얘가 나왔어. 라고 해서 이런 이론 들 간에는 어떤 특정의 발전사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얘 한계가 있어서 다음 게 나왔고 얘도 한계가 있어서 이 다음에 이게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발전사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서론에서 보통 이런 발전사를 언급을 해준다. 그럼 발전사를 언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론들을 나열하면 된다 안 된다? 이론 나열은 안 된다. 반드시 뭐를 찝고 가야 돼? 한계점을 찝고 다음 걸로 또 한계점 찝고 다음 걸로 이렇게 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가보시면 자 이론들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이론들을 자 특히나 20세기 초에 조직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 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전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전이론은 인간 자체를 어떻게 봤다? 합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조직 자체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됐죠? 자, 근데 얘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이렇게 경제성, 합리성만 강조하다가 조직의 기계화와 비인간하다라고 하는 걸 야기를 시켰죠. 그래서 이 한계점 때문에 누가 나옵니까? 인간관계론이다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신고전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얘네는 인간 자체를 뭘로 봅니까? 자연적 관점으로 봐. 무슨 말이다? 인간은 어떤 생존 자체를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그런 특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조직 자체를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인간에 대한 자연적 관점에서 조직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얘는 인간들 비합리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특성이야. 자,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졌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건 의미가 있지만 얘는 어떤 또 한계가 있어요? 조직 이론으로서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점을 통합하는 관점까지 이제 근대적 조직 행동론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발전사 쭉 써주고 그 다음 고전이론 과학적 관리법 가보면 개요다라고 하면 딱 두 문장이죠. 뭐랑 뭐야? 대두배경, 핵심 주장. 그죠? 그럼 얘 대두배경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비공식적인 관리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모든 비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 원칙 없는 관리가 아니라 일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 관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
과업이다라고 하는 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을 관리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과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부터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발, 훈련, 보상, 그리고 관리 감독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부터 설명을 하면 표준화 개념 정의 누락하면 안 되죠? 생산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된다? 작업 원칙이나 관리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 이 표준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동작 연구 통해서 작업 방법 표준화, 시간 연구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 결정.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사람 관리할 거야. 자, 그러면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데? 야, 확보부터 얘기해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과학적 선발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키워드 뽑아보세요. 뭐?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죠?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 작업 방법에 뭐? 적합이요. 됐죠? 자, 풀어서 설명해봐. 이거를 쓰려고 미친 듯이 이해하셨잖아요. 그쵸? 시간 및 동작 연구해가지고, 자, 이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야 돼. 됐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뭐 팔의 완력이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요구되는 자격이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그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아무나 착하고 성실한 애를 뽑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애초부터 그치? 애초부터 이 과업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뽑아서 암만 가르쳐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것만. 아니면 또 두 번째는 뭐? 표준 과업량 달성에 필요한 것만. 그쵸? 이것만 가르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그렇구나. 야,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하는데? 물어봤더니 표준 작업 방법과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표준 작업 양이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높게 달성하는 사람은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해서 한 작업장에 이제 어떻게 돼? 서로 상이한 임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복률성과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왜 이렇게 해? 물어봤더니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서 이런 금전적 요인을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뭐합니까? 우리 구성원들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죠. 기능식 직장제도 이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문 표시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워크플레이스가 아니라 그랬지? 그치? 진짜 장인장자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임과 실행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뭐합니까? 이런 작업의 계획, 지시 등등등등 이런 의사 결정 책임은 누가? 기능별 감독이 전담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은 다 뭐합니까? 작업 수행에만 집중합니다. 두잉만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아래 갈까요? 이 현장 종업원들은 기능별 전문 관리자의 감독을 받는 거고 그럼 이들의 결정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직 내에는 복수의 위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이론을 평가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높은 생산성. 다음 두 번째, 분업의 원리. 이거 진짜 효과적이더라? 다시 한번 확인. 됐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준적인 작업 조건 제공을 위해서 공작기계 개량화라든지 아니면 현대적 인사관리의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공헌점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얘는 공장 내부 합리화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지 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 증대 방안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나왔었어? 페이율이 나왔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직의 합리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화, 비인간화 조장했고 자, 그다음 또 뭐가 된다? 과학 관리는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일방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일방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조직이 이렇게 하라는 거에 동의를 한 적이 있어 없어?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지 스스로 뭘 더 하진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고전 이론이다 라고 해서 인간관계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 왜 들어온 거야? 브릿지네. 자, 그럼 브릿지로 뭐 더 이상 여기 한계점 다 썼는데 또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쓸 거 없나? 브리프스의 인간 소외 현상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뭐했다? 구분했다, 분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부단히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고를 했고, 자, 그다음 이제 뭐한다? 인간성 상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의 굉장히 이 대안을 찾는데 주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돼요? 조직 내 인간성을 강조하는 이 인간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자, 대두됐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브리프스 다음이 뭐 인간관계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순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됐죠? 자, 요렇게 대안을 주력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뭐가 나왔다? 인간관계론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 그래서 브리프스는 유럽 중심인 거고 인간관계론은 이제 북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서 어때? 둘이서 유사한 주장을 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좀 더 살펴보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어떤 순서를 나열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인간관계론. 자, 인간관계론은 대두 배경 뭡니까? 호선 연구. 여기서 과학적 관법의 한계로 연결한다? 오케이. 하지만 이미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두 배경으로 호선 연구 들어왔고요. 자, 핵심 주장 뭐예요?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 주장. 뭐 비공식 집단 발견했다 써도 오케이. 인사관리는 그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 가보면 그러면 이 호선 연구의 내용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실험별로 주요 내용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실험 이야기가 없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인간관계론의 핵심 주장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 분석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사관리에서는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을 호선 연구 중심으로 쓰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호선 실험별로 쓰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론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다 뭘로 처리하라 했어요? 여기요. 대두배경 처리하라고요. 그래서 1기 때 봤던 모범 답안이 생각나야 돼. 어떻게 써? 나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그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잖아. 1기 때 모범 답안 어떻게 들어왔어? 아이 자, 1기 때 모범답 어떻게 들어왔어요? 호선 연구 1차 실험에서 4차 실험까지 뭐 중심으로 썼다? 한 거 중심으로 짝 썼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둘 다 쓸 거예요. 욕심쟁이라서. 하면서 호선 연구 여기 대두 배경으로 쫙 다 썼어. 쫙 다 쓰고 그 다음 뭐 했다? 여기서 주장한 핵심적인 주장 내용들만 정리해가지고 요거 썼잖아. 1기 모범답안.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오늘 복습할 때 열어봐야지. 됐죠? 자, 가보면 자, 주장이 뭐야? 그래서 발견한 게 뭐야? 봤더니만 첫 번째 발견사항 뭡니까? 대박 사건. 뭐 발견했다? 직무 만족이라는 종속 변수 처음으로 발견했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처음으로 직무 만족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단의 성과를 올리는 독립 변수라는 거야. 물론 얘가 보시는 것처럼 사기 아니면 응집성을 거쳐서 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야? 성과를 올리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네? 우와 대박이다 야. 됐죠? 그러면 이 직무 만족을 올려야지만 성과가 올라가는 거니까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런 관리 방법이 필요해지겠네?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 의사소통, 경영참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면 의사소통과 경영참가를 통해서 만족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특히나 우리가 3차 실험에서 봤던 그 면접 실험에서 뭐를 봤냐면 자, 이런 비지시적 면담이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뭐한다? 이거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야? 종업원들한테 의견 제시 기회를 주고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스스로.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인의 행동 동기다라고 해서 인간은 뭐예요? 사회적인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데 거기 보니까,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신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생산이 저조한 동료를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기억나죠? 여기는 그래서 가보면, 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조직 안에서는 뭐 사회적 요렇게 어디 갔어? 자, 사회적 집합체라고 돼 있는데 하나만 쓸까? 어떻게? 자생. 조직 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회적 집합체, 즉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더라. 근데 이 비공식 집단 안에는 뭐가 있대? 요렇게 집단 규범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집단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집단 행동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 왜 이 구성원들은 기업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 비공식적 집단의 규범을 따라? 물어봤더니 공식 조직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비공식 집단에서 뭐한다? 해소하니까. 그래서 이 비공식 집단에서의 이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더 강력하게 준수하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써야지. 인사관리에서 본 적 있죠? 뭐? 집단 규범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집단 규범 무슨 특징이 있어? 공통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추구한다.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내가 더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동료를 도와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바로 비공식적 집단의 규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렇구나. 야, 그럼 너는 공헌점이 뭐야? 봤더니 인간의 이런 감정, 태도라고 하는 거 이해를 증진시켰다. 어디서 이런 거 봤어? 인간의 태도? 뭐? 무슨 태도? 직무만족. 우리 태도의 유형으로 직무만족, 직무자긍심 배우잖아요. 감정은요. 직무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생적 조직. 이거 누구야? 비공식 집단. 그쵸? 세 번째 조직 인도주의다라고 해서 이건 무슨 말이지? 조직 자체를 뭐?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 있나요?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직의 목적은 경시하고 인간의 목적, 인간의 심리, 관계에만 집중했다. 그치? 다음 두 번째, 인간 내부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뭘 알려주는 건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긍심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과로 가는지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해줘. 만족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과로 가는지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네. 감정과 성과다라고 하는 걸 체계적으로 연결을 못했다는 뜻이다. 2번, 3번 묶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뭘 거쳐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심리가 성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심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서 성과로 가는가로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게 조직 행동론이라고 했잖아. 기억하죠?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버나드 갑시다. 우리 버나드는 지금 고전 이론하고 신고전 이론 두 개를 다 살펴보니까 고전 이론, 야, 너는 뭐예요?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네? 그 다음, 신고전 이론 너는 뭐래요? 너는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할 거야. 어떻게 통합할 건데? 조직 자체를 뭘로 봐야 돼?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양자를 통합 달성할 수 있어. 됐죠? 그러면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이다라는 걸로 보려면 일단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해보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뭐예요? 버나드는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 자체의 본질적 특징을 어떻게 이해한다? 인간은 그치? 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알 수 있어? 행동. 그죠? 행동을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로부터 나온대? 심리로부터 나온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얘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누구 말하는 거야? 조직 구성원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은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니지. 어떻게 해?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된 선택 범위 안에서의 행동만 한데 무슨 말?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된 행동 중에서 선택권을 갖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지. 됐죠? 자, 인간 자체를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 나 두 번째, 조직 자체를 그럼 뭐냐? 조직은 이거지. 협동 시스템. 무슨 말? 구성원, 즉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된 결과물인 거야. 협동 관계. 그치? 자, 그래서 가보시면 얘는 뭐래요? 조직을 요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전제 위에서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 첫 번째 요소. 협동의지. 왜? 협동의지 왜 필요해? 심리가 행동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무슨 행동을 해? 협동이라는 행동을 해.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협동의지의 개념 정의부터. 야, 너 뭐냐? 물어봤더니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다.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 얘 심리인 거고. 그리고 얘는 뭐래요? 조직 유지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왜? 이런 심리가 없으면 협동이라는 행동을 안 해? 그럼 협동 결과물인 조직이 안 만들어지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옆으로 와보면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물어봤더니 내가 조직에 공헌하는 것과 그에 따른 대가, 이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협동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협동을 하는데 대체 뭘 위해서 협동하는 거야? 그죠? 대체 무슨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조직의 공동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협동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자, 그럼 이 공동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키워드죠. 구성원이 수용한 목적을 말한다. 그러면 이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협동적 측면, 주관적 측면.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협동적 측면은 뭐야? 조직 입장에서 목적을 이해하는 것. 주관적 측면은 뭐야? 개인이 주관적으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야. 그쵸?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뭐 더 써야 돼? 경영자는 그치? 요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자가 노력해줘야 돼. 그치?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요런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직의 목적을 알려주고 또 네가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죠? 노력의 결과, 보상이 뭐가 주어진지를 자꾸 이걸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자, 가보자. 그래야 노력의 결과 얻어지는 보상이 뭔지 알려주면 뭐가 만들어져? 협동의지. 그 다음 조직의 목적이 뭔지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야? 이거야. 공동의 목적 수용시키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결국 협동의지와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수단 장치가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 두 문장 이제 외웠다. 그치? 외웠잖아. 그쵸? 뭐 가스라이팅인가요? 외웠잖아. 외운 거야. 그치? 이제 누락 안 할 것 같은데?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자.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버나드 은근히 어려워요. 자, 버나드 가봐. 야, 조직의 목적만 중요한 거 아니야. 인간의 목적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둘 다 동시달성해야 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 조직을 그렇게 만들면 돼. 조직을 뭘로 만들면 된다? 목적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목적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단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해. 인간, 즉 조직의 구성원은 뭐 한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본질적 특징은 그들의 행동이다. 근데 그 행동은 뭘로부터 나와? 심리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주장한 거 받아들이는 거야. 됐죠? 다음 두 번째. 근데 얘는 다행인 게 뭐다? 지가 느끼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동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심리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은 뭐야? 협동 결과이다. 협동 관계 그 자체인 거야. 그치?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협동 의지. 왜? 심리로부터 행동이 나오니까. 이런 협동 의지가 있어야 협동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 협동 시스템이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로부터 나온다? 자기 공헌에 대한 보상. 여기에서 이 양자를 비교해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얘네가 그냥 드립다 협동하진 않겠지. 협동 시스템이 지향하는 결과물이 있어. 그게 바로 공동 목적이에요. 이게 있어야 협동하지. 자, 그럼 얘는 이제 뭘 말하는 거다? 구성원이 수용한 목적이다. 이 조직의 공동 목적은 협동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영자는 뭐 해야 돼? 우리 구성원들이 최대한 이렇게 협동적 측면으로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야, 그러면 자, 협동 의지나 아니면 공동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있네.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뭐 해야 돼? 목적을 알려주고 그 다음 뭐 네가 이렇게 공헌하면 이런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적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행복하겠지만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된다? 이 균형이다라고 하는 걸 맞춰놔도 이게 자꾸 어떻게 돼? 자꾸 어긋나려는 속성이 있어.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은 자꾸 어긋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해야 된다? 맞춰줘야 조직 자체가 존속할 수 있다. 자,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대내적 균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자, 대내적 균형은 이제 뭡니까? 여기는 보시면 자, 여기는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을 말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협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조직을 자꾸 떠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구성원들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공헌과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비교,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이거를 맞춰주려면 자, 진짜로 공헌한 것만큼 돈을 주는 방법과 아니면 네 공헌에 대한 대가가 이게 맞다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대외적 균형은 뭐야? 조직 자체와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인풋을 잘 변환시켜서 어떻게 외부로 즉 아웃풋으로 잘 내보낼 때 이럴 때 조직이 뭐가 가능하대요? 존속이 가능한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통 이론들과의 비교라고 돼 있는데 약간 없는 내용인데 한번 해봤어요. 어디 있었냐면 채점 가이드라인에 있었어. 기억나요? 그 나만 자꾸 기억해 우리의 추억을. 그죠? 나도 좀 잊고 싶어. 모든 걸 다 잊고 싶어. 그죠? 자꾸, 잊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가 않네. 자, 근데 여러분도 조금, 잘 기억해주면, 우리의 추억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채점 가이드라인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러브레터 아닙니까? 그죠? 좀 기억을 해줘야, 그쵸? 우리가, 그쵸? 결혼까지 갈 수 있다. 그치? 근데, 죄송해요. 저는 이미 결혼해서, 그치? 그치? 한 번도 못하는 결혼 두 번, 세 번 하면 요즘에 능력자라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능력이 아직, 그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무튼, 저의 러브레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통적 조직 이론. 이 전통은 고전 이론만 말해? 아니야. 신고전까지 다 합쳐서.
그죠? 고전, 신고전 다 합쳐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조직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없대.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법이 막 얘기하잖아. 야, 과학 중심적으로 사람 관리해라 막 얘기하죠? 근데 걔는 조직이 그래서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무슨 한계가 있는 거야? 여기는 그냥 공장 내부 관리에 그냥 그친 거다. 조직 전체 자체에 대한 뭐가 없다. 이런 비판점이 자꾸 있는 거지. 신고전 이론은요. 신고전 이론도 그냥 자꾸 뭐라 그래?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조직이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없어 지금. 그죠? 근데 우리 버나드 어떻게 아버지는 뭐? 조직은 기본적으로 뭐? 협동 시스템이다라고 그 본질을 규명해냅니다. 그치? 그래서 부분의 합이라는 거야. 부분 하위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지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그게 조직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쵸? 다음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폐쇄적 조직화에서 경제적 동물로 보고 있고 인간관계론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뭘로 봐? 사회적 동물로 바라보고 있는데 통합이론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경제적 동물로서의 관점, 사회적 동물로서의 관점을 통합시키고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까지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제가 기억나요? 강평했던 거? 여기 버나드 막 비교하시면서 맨날 반복되는 게 뭐라고? 통합했다. 양자를 모두 통합했다. 이렇게만 쓰는데 그럼 안 된다 그랬어. 자, 어느 주장에서 통합을 시킨 거지 주장 내용을 써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공헌과 보상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건 경제적 동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어때?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이건 뭐야? 이건 사회적 동물 측면에서 주장한 내용 아니에요? 주장 내용 쓰셔야 돼. 양자 통합했다 이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 조직과 인간의 관계. 자, 과학적 관리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논 뭐야? 이런 논 조직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은 일치한다. 왜 일치한다 그래? 인간은 뭘로 봐? 합리적 관점으로 보거든. 야, 당연히 생산성 이빠이 올라가는 거 인간들도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합리적 결과잖아. 여기에 부동의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데? 이렇게 봐.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인간관계로는 양자 불일치한다. 조직의 목적은 합리성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인간의 목적은 그거 아니야. 인간의 목적은 무조건 뭐야? 만족, 관계 이거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양자 목적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근데 버나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자, 맞아. 불일치해. 근데 뭐해? 양자 동시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랑 다르다 그랬어? 인간관계론이랑 다르다 그랬지. 얘도 불일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오로지 누구 목적만 강조? 인간 목적만 강조해. 근데 버나드 아버지는 어떻게 해? 그래 양자 불일치하지? 근데 둘 다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했고 만약에 이 두 개 비교해라. 이건 뭐 그지? 이지 피지 레몬스 스키시지. 그지?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비교해라 라고 하면 그냥 눈 감고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세 개 비교 한번 공부용으로 해본 거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싹 다 종합 정리하는 거니까 연습문제집은. 됐죠? 끝! 자, 그러면 나가며 라고 해서 넥스트 써도 돼. 넥스트 결론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넥스트로 가면. 그치? 넥스트로 가면 이제 뭐가 돼? 개방적 관점이야. 그래서 조직 자체가 자기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가는지 개방적 관점. 한마디로 거시이론이야. 여기에 대한 논의들까지 추후로 이루어져서 뭐 해야 된다? 폐쇄적, 개방적 관점 등등에 대한 이런 모든 관점을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해 놔야 된다. 됐죠? 그래야 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닥칠 위기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한다? 그냥 제가 쓴 거라 그랬죠?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조직행동론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진 거. 그치?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우리 조직행동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양자 동시 달성하려고 하지? 그래서 인사관리도 사회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동시 추구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원의 인간성 인정해라. 그쵸? 그래서 이런 심리나 사회적 요인이 어디에,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연구하는 게 뭐야? 오비잖아. 그치? 이게 오비잖아, 오비. 자, 그래서 관리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직 관리에 좀 반영을 해라.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그래서 버나드가 오죽하면 아부지겠느냐 이런 얘기도 다 했어. 됐죠? 기억날 겁니다. 기본 문제고. 굳이 뭐 그냥 연습용으로 많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게 두 개 비교예요. 두 개 비교 정도. 그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못 쓸 리가 없다. 자, 스캇인데 스캇은 이미 기출이긴 해요. 기출이라서 다른 강의나 뭐 이런 다른 수업들 이런 데서 모의고사 용으로 얘를 어떻게 써먹냐면 특정 이론을 물어봐. A라는 이론을 물어본 다음에 야 얘는 스캇에 따르면 몇 유형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 정도 스타일. 아니면 굳이 막 쥐어짜서 뭐 예를 들어서 쥐어짜서 여기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다. 얘가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를 다 했다. 뭐 작년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야. 나왔던 자료들이야. 됐죠? 뭐 요 정도 그냥 쥐어짜고 쥐어짜서 특징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요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일단 들고는 있읍시다. 경조는 응용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그래서 특정 이론 쓰라고 하고 그 이론 자체를 야 스캇 분류에 따르면 어느 분류인데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거. 기본 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스캇 한번 가보면 우리 스캇은 자 가보면 자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볼까요? 여기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 이론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조직에 대한 관점이고 왜 인간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느냐. 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대급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류 기준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 각각에 대해 두 번의 변혁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론들을 분류해서 봐야 되는 거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두 가지 기준 뭔데? 이제 기준에 대한 설명 상세히 들어가야지. 조직에 대한 관점. 얘는 뭐다? 조직 환경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느냐 안 포함시켰느냐. 이걸 말하는 거다. 개념 정의.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첫 번째, 폐쇄적 관점은 포함 안 함. 그치? 개방적 관점은 뭐야? 조직의 환경 개념을 포함시켜서 이해함. 그렇죠? 개념 정의야. 그럼 얘도 이제 얘기해야지. 야, 역대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며. 그쵸? 몇 년도에 뭐 어떻게 바뀐 건데 가보시면 여기 60년 전후.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한 확 관점이 뒤집어졌다. 자, 그 다음 인간에 대한 관점. 여기는 자, 인간을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합리적 인간관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합리적인 행동과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강조하는 사회적 또는 자연적 관점으로 보느냐를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조금 이렇게 계속 섞일 거예요. 요렇게 두 개 많이 써요. 그래서 영문 한번 보시고요. 말 그대로 뭐라고 해 이거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동물로 보냐 아니냐.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냐 아니냐. 요런 이제 관점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가보자. 야, 얘는 그럼 패러다임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데 30년 기점으로 해서 과학적 관리법에서 인간관계론으로 간 거고요. 자, 그 다음 개방적 관점으로 즉 60년대 이후에는 70년 기점으로 해서 조직 자체를 합리적으로 보느냐 자연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론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된다. 됐죠? 자, 요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요 이름을. 그래서 요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그쵸? 해놓고 이 안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론들 구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만약에 자, 우리가 조직구조 쪽에서 상황에 적합한 조직구조 설계 방안, 그치? 에스톤 그룹이라든지 우드워드, 페로우, 로렌스 로시 이렇게 다 배웠죠. 그치? 그들 전부 다 어디에 해당돼? 삼류형이에요. 그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개방 3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론을 뭐 3개 써라. 그러면 씨 난 2개밖에 안 배웠는데. 아니 여기 시스템 이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2개 정리했잖아. 나 2개밖에 안 배웠는데 이러면 안 돼. 여기다가 뭐 써야 되는 거야? 우드워드, 페로우, 그지? 로렌스 로시 다 들어갈 수 있어. 구조적 상황 이론 자체가 통째로 여기다 들어가니까. 알겠죠? 굳이 뭐 그런 당연히 알 건데 그냥 그지? 사람이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일 거예요. 연습 문제집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수업 자료들 그냥 다 때려 박았다고. 그치? 내 거에다가 다 합쳐놓은 거야. 됐죠? 그래가지고 뭐 처음 보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자, 가보시면 종단 연구, 횡단 연구 아시죠? 종단 연구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냐면 어디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느냐? 여기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방식이 종단 연구예요. 그럼 횡단 연구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 스캇은 어때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나와요. 왜? 3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패러다임 바뀌었네?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치? 6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씨 환경 고려하네? 그치? 70년 기점으로 해서 조직 자체를 다시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네? 그치? 그래서 이거 어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뭐 했다? 지금 쫙 연구를 했어. 그래서 종단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뭐도 있다? 횡단적 연구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상화는 뭐야? 90년대부터 30년대라는 이 시점을 정해놓고 그치? 인류형. 이 시점 딱 정해놓고 이때 이론들은 이래. 그치?
그래서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뭐 특징이에요. 됐죠? 그냥 브리타 데뷔용으로 내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그치?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 설명이다라고 해서 1유형부터 기출이죠. 가정, 강약정,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론 공원 분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늘 쓰셔야 되는 게 얘는 뭐야 종단적 연구라며 시간대 써주고,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한다? 그래서 얘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하네. 인간을 어떻게 봐? 라고 해서 기본적인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개념정의 써주고. 했죠? 그래서 강약점이다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조직을 설정된 목표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야, 조직은.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는 수단이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계처럼 만들어줘야지. 자, 그래서 가보시면 조직의 정확성, 안정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위해서 분업, 표준화, 공식화 등등을 이용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된다? 조직의 합리성과 이 능률이다라고 하는 것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 강력한 통제와 명령적 지도체제, 과업 중심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 방법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해. 그래서 이제 뭐가 상실됩니까? 인간적 가치다라고 하는 게 자꾸 배제되고 비공식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자, 공원 분야라고 해서 대표적인 공원 분야가 이런 산업공학, 경영과학 이런 게 대표적인 공원 분야고요. 자, 대표적인 이론으로 과학적 관리법, 일반관리론, 뭐 이런 관료제론이 있다. 고전 이론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럼 이유형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시간대 써주고. 됐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여전히 폐쇄적 관점이지만 인간의 이런 인간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는 자연적 관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거를 뭘로 연결시킨다?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치?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만족시키고 관계 형성해줘.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자, 그럼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욕구 인정하네? 조직을 뭘로 본대? 유기체로 간주한대. 무슨 뜻이라 했어? 무슨 뜻이라 했어? 그치. 하위 요소로 구성돼 있다. 그쵸? 기억해? 저런 유기체 이런 말이 나오면, 그지? 이거에 이제 시스템으로 본다는 뜻인데, 시스템이란 부분의 합. 그지? 이 시스템은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뭐야? 하위 시스템. 즉, 하나의 이 연구 대상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위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야! 라고 보는 방식이 있고, 다음 두 번째, 개방 시스템으로 보는 방식이 있어. 그럼 얘는 뭐다?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이야. 근데 여기 이유형은 둘 중에 무슨 관점이다? 요 관점인 거야. 왜? 조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하고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결과물이니까. 그 뜻으로 얘기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그 아래 가보면 그렇구나. 그 다음 뭐 한대요? 오, 인간의 욕구, 심리 처음으로 다뤘어. 됐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도 여전히 환경 고려 안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비공식적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려. 그러니까 조직 없는 인간 이론 이렇게 까이는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조직의 논리를 외면하고 뭐에만 심리적, 사회적, 인간 문제에만 극단적으로 연구가 치우친다. 됐죠?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은 잘 갖고 있다가 어디에 써? 이러한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쪽에 수식어로 자꾸 갖다 써야 돼요, 여러분. 그치? 맨날 그냥 뭐 조직 없는 인간 이론만 쓰잖아. 그쵸? 그게 무슨 뜻인지 좀 풀어서 써주면 더 좋을 텐데. 그쵸? 자, 요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디에 발전을 가져왔을까? 행동과학. 그쵸? 그리고 요런 심리학이나 사회학이 어디, 인적자원관리, 요런 데로 다 접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 XY 관점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자, 3유형 갑시다. 3유형은 60에서 70년 사이고요. 뭐예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관점으로 회귀했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무 어때?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얘를 뭘로 살짝 바꿔보면 돼요? 조직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자체를 합리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조직을 합리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조직은 뭐를 추구하는 존재? 성과, 합리성,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야. 효율성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거야. 자, 근데 다만 여기에 뭐만 들어온 것 뿐이에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가 들어온 것 뿐이지.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야? 야, 환경이 바뀌면 너 열심히 적응해라. 그래야 너 돈 번다. 라고 하는 무슨 얘기? 어디 갔어? 여기 효율적 적응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적 상황이론이잖아. 상황이 바뀌면 조직구조 따라 바뀌어서 적합성 확보해야 된다. 왜? 그래야 성과가 높았다. 성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헉, 조직의 환경을 지나치게 실물적으로 본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환경이 그럼 실물이지. 그런 건가? 그쵸? 상황이론 생각해보세요. 상황이론의 주된 연구들. 전부 다 무슨 상황 요인들을 연구했다 그랬지? 객관적 상황 요인. 객관적 상황 요인 뭐라 그랬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치?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규모, 종합한 숫자. 종합한 숫자 100명인데 걷다 대고 200명인데요 라면 그건 뭐라 해서 걔 정신병자라 했잖아. 그치? 자, 사용하는 기술. 누가 봐도 제조기업이라 제조기술 쓰고 있는데 아닌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기술 쓰는데 걔는 또라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요 전부 다 조직이 처한 환경 자체를 실물적인 환경, 진짜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전제로 두고 막 연구를 해. 그러니까 나중 가서 뭐라고 했어? 상황이론이 주관적 상황 요인 고려하지 못했다.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를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점들이 막 있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뭐야, 독립적 생존 능력 부정한다? 무슨 말? 조직이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무조건 뭐만 얘기해? 상황에 적합해라. 그치? 그래서 상황에 적합하게만 하면 넌 살아남아. 네가 스스로 뭘 개척할 순 없어. 이게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전략적 선택. 이거 고려하지 않았다. 임의론에서 엄청 까겠죠 이거? 자, 그래서 공원 분야다라고 해서 보시면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이런 분야에서의 공헌점 엄청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구조적 상황 이론들 하위 유형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치? 다 들어와. 우리가 배운 거. 상황 이론에서 배운 거. 됐죠? 자, 사유형. 얘네는 어떻게? 70년대 이후. 그럼 얘네는 환경의 중요성 강조해요. 자, 근데 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까? 조직 자체가 목표 달성보다는 무슨 말이야? 성과보다는 효율성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살아남는 것 자체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생물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적 관점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 왜 사회적 관점? 자연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잖아? 그럼 왜 사회적 관점이야? 살아남으려면 뭐야, 나랑 같은 생태계에서 나랑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걔네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야 돼. 그런 걸 강조하는 이론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애들이 다 누구겠어? 그래서 뭐 학습 이론. 왜? 상황이 바뀌면 얘도 따라 바뀌면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며. 그치? 구조적 상황 이론이랑 달라. 뭐가 달라? 구조적 상황 이론이랑 뭐가 달라? 나 지금 디스크 오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디스크 막 이게 움직일 때마다 지금 너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저처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책 받침대 꼭 쓰시고. 그죠? 제가 그런 걸 안 썼어요. 제가 그냥 돌부처였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노년 아닌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막 움직이지 못하겠어. 이거 약간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월요일날 지금.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그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죠? 자, 공부를 늘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 뭐야? 환경 바뀌면 너 스스로 변화해. 그럼 이게 구조적 상황 이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상황이 바뀌면 조직 구조도 따라 바꿔야 되잖아. 근데 뭐가 달라? 동기가 달라요. 얘는 뭘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근데 구조적 상황 이론은 돈 벌라고. 그치? 동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조직 자체를 합리적 관점으로 보느냐 자연적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매우 큰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강점 가보시면요. 우와,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기 다 설명돼.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볼까? 야, 돈 안 되는 윤리위원회 왜 만들어? 조직이? 설명하잖아 얘는. 왜? 이해관계자랑? 이해관계자랑? 자,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자,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자기 조직과 학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조직의 목적 달성보다 뭐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생존,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네가 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그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 예를 들어서 학습 이론이나 쓰레기통 이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약간? 기술적 측면이 강해. 학습 이론에서도 봐봐. 생계 같은 애들. 비싸게 학사. 학습 조직이 이런 특징이 있다. 기술이야. 그치? 쓰레기통 모형은 야 실제 의사결정 이렇게 그지같이 나온다. 기술이잖아.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건 좀 약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4가지 유형 끝.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들어간다? 조직 행동론.
그렇죠? 바빠. 제가 보면 무지하게 바빠 지금. 무지하게 바빠서 자 갑시다. 그럼 조직 행동론으로 오면 자 기억하죠? 자 개인 수준 연구. 자 뭐 봐. 자 개인 수준 아버지가 뭐라 했어? 이제부터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요 관계를 통해서 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제부터 통제할 거야. 이거였죠? 자,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보게 됩니까? 심리와 관련한 변수로 지각. 외부에 있는 그 자극들을 어떻게 지각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 또 뭐도 봤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 그지? 다양성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표면적 다양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내면적 다양성은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 그지? 자, 그 다음 또 뭐도 봤지? 성격도 보고. 그죠? 가치관. 자, 또 뭐 봐? 태도, 감정. 그죠? 이런 거 봤잖아. 그러면 이 행동이 스스로 유지되는 뭐까지? 동기부여.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쫙 이해를 하고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봤는데 우아씨 도움 1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돼. 학습.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전부 다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였어요. 기억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지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양성 쪽에선 저희가 이거 다 안 볼 거야. 다양성은 두 가지잖아. 뭐랑 뭐. 그치? 표면적 다양성이다 라고 해서 인구 통계학 특성, 외모, 인종, 성별, 나이 이런 것들. 다음 두 번째, 내면적 다양성? 그럼 뭐라고? 능력 차이. 능력에 따른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인사관리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는 건 딱 하나 뭐만? 창의성만 이번에 좀 볼 거예요. 다른 수업들에서 다 보기 때문에,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저희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서 창의성만 딱 볼 건데 모의고사 보는 애들 모형만 딱 3개. 모형 2개지. 어떻게 보면 학자만 기준으로 보면 딱 2개만 볼 거야. 됐죠?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지각부터. 자, 그럼 지각은 일단 첫 번째, 지각의 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미기출이에요. 선택, 조직화, 해석. 그죠?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거 안 나왔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거랑 뭐 같이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도 가능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 2개씩 써라. 이런 거 가능한 거지. 됐죠? 그래서 과정, 그 다음 오류, 이 2개를 합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의할 게 있죠? 유의점이 뭐야? 만약에 문제가 CF, 자, 과정별로 분류해서 오류 써라 이런 요구를 안 했어. 그냥 야 오류 써. 그냥 병렬적으로 뭐뭐뭐 써. 과정하고 상관없이 써. 그런 상황이면 과정별로 분류해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그치? 문제 분석 잘하라 그랬어. 문제가 그냥 지각 오류의 유형 뭐뭐뭐 써라. 이게 요즘 스타일이잖아. 그치? 지각 오류의 유형 뭐뭐뭐 써라.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과정별로 분류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이거 외워서 그냥 그대로 쓰는 앵무새들은 뭔 짓 하고 있다고? 과정별로 분류해서 써. 그 지팔직곤이에요. 자기가 쟁점을 추가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옆에 써놔. 오류, 병렬적으로 물어본다. 그럼 뭐 하지 말아라? 분류 X야. 분류하지 마요. 문제 분석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각의 과정 가봅시다. 얘 뭐라고? 얘 미기출이에요. 그죠? 얘 미기출이에요. 안 나왔어. 잘 쓰잖아, 근데. 그죠? 가볼까요? 자. 이거 하면, 우리 몇 시 시작했지? 6시 시작했죠? 이거 들어가면 또 늦게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요즘에 강의 평가할 때, 내가 몰랐어. 나는 강의 평가 안 보거든? 인터넷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야. 카페도 진짜, 나 인터넷 포비아 있는 사람이라 카페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진짜 카페도 내가 많은 용기를 내서 그 어플 하나 내가 클릭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아마 여러분 모를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인터넷 잘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타임에 러닝 타임이 길면 강의 평가에 엄청 부정적으로 막 쓴다면서요. 그래서 그치? 1시간을 안 넘겨야 된대. 그래서 내가 칼같이 지키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막 90분 수업하면 바로 강의 평가에서 막 뭐라 한다는데 러닝타임 너무 길다 말하면서 막 별 하나 주고 막 이런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서 끊으려 그래요. 그치? 끊으려고 지금 혓바닥이 길었어.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잠깐 10분 쉬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늘어질 것 같아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10분 쉴게요.